RCNN Full Reading으로 여러분과 함께 논문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분이 논문 저자이고요.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제출한 논문입니다. 우선 목차를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제 논문 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이제 페이퍼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페이퍼의 중간중간 어펜딕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중간중간 곁들여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논문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은 이제 첫 페이지를 딱 보면 처음에 이름이 나오죠. 이제 이 이름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제가 좀 쳐봤습니다. 구글에. 그랬더니 이제 로스 갈식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RCN을 처음 발표한 1저자로 그리고 이제 이 계보를 잇는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RCNN, Fast RCNN, Faster RCNN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나오고 Mask RCNN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 AI 연구자로 페어에서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박사학위는 시카고대에서 받았으며 그게 2012년도였고 그리고 포닥으로 이제 버클리에서 지텐드라 말릭과 트레벨 데릴 교수 아래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분이 논문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제프 도나휴라는 이름인데 이분도 이제 2017년에 PhD를 컴퓨터 사이언스로 데릴 교수 아래에서 받았고 버클리에서 받았죠. 그리고 2011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버클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로스 갈식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죠. 트레벨 데릴 교수라는 공통분모도 있고. 그래서 트레벨 데릴 교수에 대한 홈페이지도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AI 리서처로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비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MIT에서 SM과 PhD를 92년도, 96년도에 땄습니다. 98년도에 학위는 이제 BSE로 받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텐드라 말릭 교수입니다. 이분도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고 사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RCNN 논문에 있는 레퍼런스를 좀 살펴보면 레퍼런스에 지금 이 나와 있는 4명의 교수님이 아니라 이 네 분의 저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곳들을 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표시를 해봤더니 지텐드라 말릭 교수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갈식이고 그 다음에 제프 도나휴와 트레벨 데릴 교수님이 이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저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버뷰 페이퍼로 이제 처음 어브스트랙트에 함축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어브스트랙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마 논문 전반에 걸쳐서 중요 핵심 내용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실제로 논문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눈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디텍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파스칼 VOC 2012년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것보다 30% 이상이 MAP에서 향상된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53.3%를 보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MAP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성능 지표를 평가할 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칼 VOC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셋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VOC 2007, 2011, 2012 이것을 이 논문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abstract에서는 2012년도 것을 가져와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사이트,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CNN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localize와 segment을 하는 이제 region proposer를 위한 CNN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벨 데이터가 매우 적어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significant,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region proposer은 localization이라고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지정해주는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region proposer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bottom-up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라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박스, 알맞는 박스를 이렇게 라벨링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논문에서 밝혀진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ILS VRC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그 데이터셋을 여기서 데이터셋을 돌린 웨이트를 여기다 넣어갖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스페시픽은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파스칼 VOC, 그러니까 자신의 데이터셋에 맞는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변형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이제 미세 조정을 했다. 그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overfit이라고 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 방식의 이제 그 또 하나의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ILS VRC 2013년도 디텍션 데이터셋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은 섹션 4에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bstract는 이게 전부고요. 네, 이게 overfit이 나온 첫 논문이 2013년도 12월입니다. 지금 RCNN이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13년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좀 더 수정을 거치면서 버전 5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오버핏과 관련된 비교를 지금 여기서 제출을 했던 건데 네, 그 시간상의 개념도 잠깐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CNN에 대한 계보를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뉴런을 이용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것이 1980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되어 왔고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시아 벤지오와 이안 르큰 교수의 그레디언트 베이스 러닝 관련된 부분과 백프로퍼게이션 관련된 내용으로 좀 점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미지넷 즉 ILS VRC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알렉스 쿠이제프스키가 이제 1저자로 있는 이 모델을 가지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래서 이분의 A가 알렉스이기 때문에 통칭 알렉스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CNN은 1990년대 좀 많이 사용하다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우리 통칭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SVM의 이런 장족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좀 인기가 식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지넷에서 이게 조금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이유가 양 르큰 교수 CNN에 좀 약간 변형시켰다. 그 예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렐루의
에 대한 액티베이션과 dropout regulation에 대한 부분들로 통해서 이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했고,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파스칼 VOC의 데이터셋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일반화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라는 의문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밝히기를 이 논문이 파스칼 VOC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인 CNN을 활용한 그런 드라마틱하게 보인 첫 번째 논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미진의 2012년도의 것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것을 쳐봤더니 태스크에 대한 리절트가 3개가 있고 저는 2개만 볼 것입니다.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슈퍼비전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알렉스넷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1등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태스크 2는 로컬라이제이션인데, 로컬라이제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의 차이는 로컬라이제이션은 오브젝트 하나에 대해서만 이것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것에 반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한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물체를 놓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답 형식인데, 지금 이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도 슈퍼비전이 1등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에 대한 팀 이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알렉스 크리제프스키와 여기 이분과 잘 못 읽겠네요. 제프리 힌턴 교수가 토론토 대학을 대표해서 나왔고, 여기서 CNN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고 5 layers convolution layer과 맥스폴링 사용했고 소프트맥스로 1000개의 값을 도출해냈다. 그래서 GPU 동안 일주일 동안 돌렸고,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을 썼다. 그 앞에서 얘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2가지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localizing object with a deep neural network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로 localizing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localizing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localizing을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annotated detection 데이터가 매우 적은 양밖에 없기 때문에 convolution 레이어에 트레인하기에 조금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한 솔루션으로 각각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에 대한 솔루션의 어프로치로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레퍼런스 38에 있는 논문에 의하면 이것은 실용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프로치 2번째로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는 CNN에서 이것은 20년 동안 사용해왔던 방식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large receptive field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방법은 사장된 방법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가 어떤 건지 좀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지금 왼쪽 상단 부분부터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전반에 걸쳐서 receptive field가 이렇게 다 이렇게 훑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컨볼루션에 대해서만 훑는 게 아니라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다 훑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힘들다고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프로치로 recognition with region이라는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논문을 좀 살펴보니까 지찬드라 말릭 교수님이 지금 여기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방법을 조금 추천해 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RCNN에서 이야기하는 region proposal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피겨 1의 그림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풋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가 region propose를 추출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selective search를 통한 뽑아내는 건데 이게 2000개 가량 생성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warp를 시킵니다. 이 warp를 시키는 이유는 CNN의 모델 특성상 인풋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값을 각각의 리전 프로포즈를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arp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알렉스넷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classify region을 하는데 알렉스넷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리니어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뒤에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했던 것보다 소프트맥스보다 리니어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는 게 MAP 성능 면에서 좀 차이가 났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논문의 이름은 이렇게 긴데 Rich Feature Hierarchy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Tech Report 해갖고 이렇게 긴데 왜 이것을 우리는 RCNN이라고 하냐 라고 하는데 논문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별명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NN과 함께 리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RCNN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NN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중에 Faster C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문 제목 이름이 Faster CNN입니다. 다른 RCNN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문제점은 annotated detection 데이터가 적다는 거였죠. 우리가 abstract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거기서 추론을 해봤을 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논문 레퍼런스 35번에 있는 얀 르콩 교수가 발표한 pedestrian detection 이 논문이 꽤 유명하더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솔루션의 한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튜닝을 하는 방식을 좀 제시를 했고 그것을 인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조 데이터로 ILS VRC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이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서는 자신들이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8%가 올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로 자신들의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고 그것의 컴퓨테이션과 관련돼서 스몰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Greedy Non-Maximum Suppression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좀 계산량을 좀 줄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IOU, Intersection of Union이라고 해갖고 교차점에 대한 그 확률값, threshold 값에 따라서 조금 중복되는 region proposal을 조금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잠시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RCNN은 이게 reg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emantic segmentation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2장 Object Detection with RCNN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모듈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1에 들어가면 Region Proposal을 Selective Search를 사용해서 이제 Detection Work를 실행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Selective Search 논문의 Figure
대한 논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이 그래프 이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프 이론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로 만든 이제 이 리전 프로포즈를 조금 제거하는 방식을 시행하면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알렉스넷에 있는 논문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컴브와 그리고 2개의 fully connected layer, dense layer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카페를 사용해서 이제 이것을 추출했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맥스가 아닌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SVM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warp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warp와 관련된 appendix A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warp에 대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약간 규격에 맞게 이미지는 다르지만 이 리전 프로포즈를 뽑아낸 이 규격에 맞게 지금 다 저장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appendix A를 보면 figure 7과 함께 볼 텐데 이게 컨텍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컨텍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와 같이 있는 상태를 with contex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은 패딩이라고 해가지고 배경에 있는 그 주변 폭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변 폭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닿아 있고 여기는 살짝 벌려 있죠. 사실은 전체 주변적으로 패딩이 16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더 가까워, 좀 더 확대되어 보이지만 여기는 좀 더 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패딩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컨텍스가 있는 이 열, B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컨텍스를 없애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warp, 이 스퀘어에 딱 맞게 확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되죠. 나머지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의 민 값을 넣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확장시키면 아이소트로피컬,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같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민을 넣고 말씀하신 것처럼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패딩을 넣는 게 넣지 않는 것보다 3에서 5가량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패딩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2.2 테스트 타임 디텍션으로 가면 이제 셀렉티브 서치에서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fast 모드를 사용해서 2000개가량의 리전 프로포즈를 추출했고 warp하고 스코어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스코어링하고 그리고 greedy non maximum separation. 이게 말 뜻대로 해석을 하면 none, 아닌, 그러니까 최대값이 아닌 값을 억제한다, 즉 없앤다 라는 뜻이거든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과 관련된 그림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 IOU 오버랩이 가장 높은 스코어링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 셀렉티브 서치 리전이 크면 이제 리전을 제거한다, 거부한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IOU는 여기서 있는 교차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이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IOU가 큽니다. 그래서 non-maximal separation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region proposal을 이렇게 막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코어링을 하죠.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region proposal과 IOU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threshold, 즉 어떤 임계점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것을 없앨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IOU가 크니까 없애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은 IOU가 어떤 threshold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된 영상으로 유튜브에 안드류 교수가 딥러닝 AI 채널에 이 이름으로 그 강의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에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대한 분석으로 확인을 했는데 모든 파라미터를 같이 공유한다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CNN은 생각보다 적은 디멘션, 머신러닝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앙상블과 뭐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로 계산을 한 것보다 두 자리가량 훨씬 더 적은 디멘셔널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지만 당시에서는 GPU로 이미지당 13초밖에 안 걸리는 것은 좀 더 좋았다고 판별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테스트 셋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only specific computatio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troduction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처와 소프트 벡터 머신의 웨이트와 non-maximal separation 이 세 개만 컴퓨테이션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 트레이닝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LS VRC 2012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스페시픽 자신의 데이터셋에 맞는 파인 튜닝을 이제 데이터셋에 돌림으로써 해줘야 하는 거죠. 그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소프트맥스를 사용했던 것을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n개의 오브젝트 클래스에다가 백그라운드 1 해가지고 n 플러스 1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셋의 카테고리 개수는 20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n은 20으로 넣고 백그라운드 1 더해서 21로 놓을 거고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ILS VRC 2013 디텍션 데이터셋에서는 이 카테고리가 200개이기 때문에 200개 넣고 거기다 1 더해서 201개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리전 프로포절에서 IOU가 0.5 이상인 경우에 그것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보다 에서 0.5 이상의 IOU를 가지면 포지티브라고 놓고 그 나머지는 네거티브라고 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0.001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고 그것마다 이제 32개의 포지티브 윈도우와 96개의 백그라운드 윈도우를 넣어서 미니 배치 128을 만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지티브 윈도우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균일하게 학습을 시켜야 이게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Object Category Classifier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디텍트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자동차의 어떤 리전에 이제 딱 알맞는 것은 포지티브한 건 분명하고 그 이외의 것은 네거티브한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건 부분적으로 만약에 겹쳐 있으면 어떨 것이냐 라는 식의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threshold는 0.3으로 두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힙니다. 그랬을 때 0.5를 했을 때는 오히려 5포인트 떨어졌고 0으로 설정했을 때 4포인트 떨어진다고 validation set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region proposal과 관련된 부분은 threshold가 0.3이지만 여기서 이 부분에서 threshold는 0.3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나오는 논문의 글을 잠깐 보면 이게 메모리가 fit해서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는 hard negative mining method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hard negative mining은 이제 좀 더 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예시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혹은 어떤 곳에서는 randomly draw 방식으로 이제 네거티브 샘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그라운드 혹은 어떤 특정 오브젝트 이외의 것들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이그샘플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서 그것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갔고 그것을 뽑아서 포지티브 이그샘플이랑 같이 넣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스코어가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어떤 곳에서 이야기를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2.4에서는 이제 파스칼 VOC 2010에서 2012년도에 대한 리절트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향상된 53.7을 얻었고 이제 파스칼 VOC 2011과 2012 테스트에서는 53.3을 얻었다. 그리고 이 디텍션 데이터셋에 관련돼서도 31.4를 얻었고 그것이 이제 오버핏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섹션 4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펜딕스 B에서 positive and negative example and softmax라고 해서 아까 threshold를 저희가 다르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softmax를 사용하지 않고 soft vector machine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왜 파인 튜닝하는 CNN에서의 이 positive, negative 그 threshold와 소프트 벡터 머신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다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에서는 IO를 0.5를 사용했고 트레이닝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0.3을 사용했는데 이 그레이 존이라고 해가지고 0.3보다 큰데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threshold보다 큰 상태는 positive라고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제 맞지 않아서 positive라고 볼 수 없는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이그노어 한다고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파인 튜닝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같은 방식의 IOU threshold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에 대한 비슷한 논지로 그러면 왜 파인 튜닝을 한 후에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튠 네트워크의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지만 그러나 퍼포먼스 VOC 2007에서의 퍼포먼스가 감소, 드롭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의 하락은 이 positive example에 대한 정의, 파인 튜닝에서의 정의가 로컬라이제이션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randomly sampled negative example로 하는 이 트레인 방식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혼합해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을 좀 더 바꿀 수 있으면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약간 기대 섞인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3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Visualization, Ablation, and Modes of Error 라고 적혀 있는데, 네, Visualizing Learn Featur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Vision Proposal을 Selective Search를 통해서 받아내면 그것을 솔팅을 해서 Non-Maximum Suppression, 즉 이제 저희가 스크롤링을 한 것에 대한 이제 큰 값을 빼고 중복된 것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한 후에 탑 스크롤링 리전만 남겨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Non-Maximum Separation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방식은 Speak for itself. 그러니까 그 CNN 자체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이제 shape 모양이나 뭐 질감, 색깔, 뭐 또 다른 속성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함께 이제 합쳐서 이런 representation 표현을 학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blation studies는 어떤 피처들을 조금 하나씩 변형해 가면서 그 피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가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without fine tuning에서의 퍼포먼스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 3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의 레이어는 알렉스넷에서 풀링을 하는 부분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풀5, FC6, FC7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실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FC6이나 FC7이 없어져도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NN 표현에 대한 힘은 사실 CNN 자체에 있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알렉스넷 아까 봤던 그 피겨인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풀5, 이 부분이 FC6, FC7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지금 5개의 컴브와 6개, 7개라서 지금 숫자가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파인 튜닝을 한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테이블 2에 4번째와 6번째 같이 보라고 하는데, 지금 F티어 파인 튜닝이죠. 위에 있는 게 표준이고, 그래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피처러닝 방식과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표준에 있는 이제 허그 베이스드 DPM과 그리고 이 DPM을 이제 histogram of sketch token probability를 이제 증식시켜서 하는 이 피처러닝 방식, 그리고 HSC라고 해서 histogram of sparse code라고 하는 세 번째 방식, 여기 각각 순서대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들과 함께도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RCN은 파인 튜닝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좀 보면 테이블 3가 지금 이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컨볼루션의 네트워크를 알렉스넷을 사용을 했는데 2014년도에 그 VGG 16이 뭐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봤더니, 이제 그때 VGG를 발표한 학교가 옥스포드였기 때문에 오넷이라고 지칭했고, 그 처음 한 곳이 토론토였기 때문에 티넷이라고 적었을 때 RCN은
오넷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T넷보다. 그래서 표를 한번 같이 보면 지금 BB는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나중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보면 그냥 했을 때 처음 했을 때보다 오넷이 모두 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운딩 박스를 했을 때도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RCNN의 VGG16의 아키텍처를 넣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이 가장 좋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컴퓨팅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7배가량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능이 좋으니까 그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43에 지금 VGG16과 관련된 논문을 지금 여기에 적어뒀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 Detection Error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은 엄청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좀 다른 거 참조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3.5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것은 로컬라이션 에러를 줄이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DPM에서 사용했던 방식에 이제 좀 영감을 받아서 자신들도 사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펜딕스 C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펜딕스 C를 제가 바로 가져왔고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 우리가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 리전 프로포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스코어링 매겼죠. 그래서 non maximum suppression을 통해서 몇 개만 남겨둔 상태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트레인을 할 때 ground truth 라벨이라고 해갖고 본래 여기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각형 박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predict 예측한 부분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주는 방식을 좀 취하려고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표기는 and training pair라고 해갖고 이제 이 G가 ground truth를 얘기하고 P가 자신들이 예측한 predict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X와 Y는 중심점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사각형을 만드니까 그 사각형의 중점을 생각하시면 좋고 이 W는 width, 폭, 그리고 height,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G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네 가지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P로 이제 제한된 박스를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에 매핑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 그와 관련된 수식을 좀 보면 이 식은 지금 D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 스타는 리니어 펑션 선형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proposal P에 대한 full 5 아까 알렉스넷에서 본 full 5 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니어 펑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denoted 그러니까 이 파이 P라고 표기한다고 저희 나와 있는데 이것을 리니어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어줬죠. 이 트랜스포즈는 이제 계산을 위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W hat을 우리가 옵티마이징을 하죠. 옵티마이징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식을 하는데 이때 리치 리그레션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SE 형식에 람다 넣고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을 사용하는 이 형식 MSE의 regularization regularization 이제 조금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이 방식이 rich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이 W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 hat 같은 경우에는 여기 predicted ground truth box라고 하는데 이 predicted box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선형 같은 경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D는 논문에 나와 있기를 로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와 익스포넨셜을 합쳐서 없어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D 대신에 T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T에 대한 값으로 변형을 했을 때 이 식이 나옵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리그레이션 타겟을 T로 놨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식 전개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즈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regularization 매우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는 validation set에서 람다를 1000으로 뒀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selective 이 트레이닝 페어에서 P와 G를 선택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P와 G가 이제 가까이 있어야 그러니까 ground truth box와 proposal P가 가까이 있어야만 그것이 효용을 보는데 여기서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사용한다고 그게 좋아진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는데 너무 멀면 이게 효용 가치가 좀 적기 때문에 nearness라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 IOU 오버랩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0.6보다 커야만 그게 가깝다라는 식으로 판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bounding box regressio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적혀 있듯이 we do this once 해서 iterating does not improve result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한다고 적혀 있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오버핏과 관련된 비교를 좀 많이 했죠. ILS VRC 2013 디텍션 데이터셋에서의 이런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따로 남겨둔 이유는 논문에서 적기를 이제 사소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조정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좀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 여기를 넣어놨다고 하는데 좀 살펴보면 데이터셋은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39만 개, 밸리데이션은 2만 개, 테스트는 4만 개 적혀 있다고 했는데 근데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어노테이트가 다 주석이 다 달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트레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석이 달린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냈죠. 근데 뽑아냈는데 그게 만약에 포지티브면 이게 트레인 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트레인 이미지들은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노테이션이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전략은 validation set과 이 트레인 이미지들 중에 완벽하게 annotated 된 그런 positive example만 좀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사이트에 가서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살펴봤더니 파스칼 VLC는 아까 어디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클래스가 20개이고 트레이닝 이미지는 5,000개 그래서 오브젝트는 13,000개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근데 그에 반해 ILS VRC 2013 디텍션 데이터셋에서는 200개를 이제 추측을 해야 하고 트레인드 이미지나 트레인 오브젝트도 굉장히 많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밸리데이션도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밸리데이션의 전략을 사용했다. 그 밸리데이션을 좀 더 많이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부분도
파스칼이 굉장히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성능이 잘 나왔다면, 비록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주석이 달렸으면 좋았겠지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약간의 트레이닝 포지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한다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벌 1과 벌 2로 나눠서 이 논문에서는 전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is vs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 bird, frog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로컬라이징도 다 돼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값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전 프로포즈를 똑같이 마찬가지로 패스트 모드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밸리데이션과 트레인 이미지 약간 포지티브 이그젬플을 두 가지를 쪼개서 발 1과 발 2로 나누고 테스트는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Selective Search가 스케일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지는 이미지 해상도, 그러니까 픽셀의 정도에 따라서 이 리전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IRS VRC의 이미지는 작게는 매우 작은 것부터 큰 것은 메가픽셀 10의 6승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값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리사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화이트를 500픽셀이 되도록 좀 더 변형을 시켜주고 셀렉티브 서치 하기 전에 그렇게 리전 프로포즈를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로 테슬라 K20을 카페를 이용해서 13시간 동안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No Negative Example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주석이 달리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Validation과 Evalua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본래의 목적은 좀 더, 그러니까 손보는 거 없이 기존의 성능만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일만 제출을 했는데, 한 가지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 두 가지 파일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blation 데이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처 하나씩 변형시켜 가면서 그것에 대한 성능을 좀 판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형광펜 한 것들은 전 것과 조금씩 달라진 값들을 지금 형광펜을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기준점입니다. 바운딩 박스도 하지 않았고 파인 튜닝도 하지 않았고 그전에 있던 그냥 값들, 그리고 피처 레이어는 FC6 이걸로 이렇게 판별을 했더니 MVP 20.9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프트 벡터 머신의 트레이닝 셋을 약간 늘렸더니 좀 더 성능이 좋아졌죠. 당연하지만 오버피팅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개수를, 여기서 이게 500개거든요. 이게 1000개고. 근데 여기서 늘려봤더니 미약하죠. 별로 바뀐 게 없죠. 여기서도 약간 오버피팅이 생긴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파인 튜닝을 하고 피처 레이어를 바꿨더니 성능이 올라갔죠.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거기에 데이터를 늘리는 것도 성능 지표에 좀 더 좋은 것을 보인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지니까, 당연히도 우리의 결론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많이 넣는 것이 좋고, 파인 튜닝 데이터셋도 많이 넣으면 좋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하면 좋고, 피처 레이어는 FC7로 두는 게 훨씬 더 좋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전개되었지만 여기선 변경된 게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있냐 없냐로 나뉘는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lation study로 pre-training은 IRS VRC 2012 classification dataset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은 훨씬 더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게 3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피규어인데요. 바운딩 박스 BB 이제 이해하시죠?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한 RCNN이 오버핏보다 훨씬 더 성능이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버핏은 성능이 조금 낮은 대신에 9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당 2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컴퓨테이션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봤더니 와르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컴퓨테이션에서 이 오버랩 윈도우를 모두 다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세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리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리딩이었던 좀 선두였던 것이 O2P라는 거였는데 이게 Second for Pooling 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CPMC를 사용하고 Soft Vector Regressio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과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게 될 표를 같이 비교를 할 텐데 그래서 얼씬에서는 세 가지 전략을 하면서 같이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full이라고 해서 region shape를 당연히 없애고요.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CNN 피처를 그냥 바로 월프 시킨 상태로 컴퓨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각형을 지웠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피처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가 ignore non-rectangular shape of region 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마스킹을 씌웁니다. region foreground ma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에 거기에 뭐 색을 칠해서 좀 더 바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평균값, 백그라운드의 평균값으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그런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full과 FG를 합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면 마스킹을 하는데 배경은 민값으로 둔 게 아니라 살려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넣는 거죠.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리딩이었던 O2P가 46.42인데 full인 방식, 즉 region proposal 그 사각형 박스를 없앤 상태를 좀 보면 그래도 성능이 별로 안 좋네요. 비교해 봤을 때. 근데 FG 마스킹을 했을 때 지금 전 것보다 FC6에서는 성능이 좋은데 FC7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을 해봤더니 47.9였다. 근데 이것은 O2P보다 성능이 조금이나마 더 좋았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slightly outperform full 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약간이지만 조금 더 성능이 FG에서 좋았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씌우는 게 조금 더 시그널에 영향을 줬고 그것이 우리의 직감과 맞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FG 피처 마스킹을 씌운 상태에서 이 풀 피처를 같이 넣는 것이 좀 더 정보적으로 컨텍스트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서면 추상적이지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서면 이 맨 앞에서 봤던 어브스트랙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논문은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통찰력을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CNN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region proposal을 사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pre-training과 fine-tuning을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RCN과 관련된 전부였고요. 그리고 모든 논문 페이지들 중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혹은 제가 잘못 말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RCNN Full Reading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